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 6개월 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첫 소식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 상당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용도 변경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발언 이후 다른 방송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오늘 1심이 나온 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외 2개의 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또 다른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위증교사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녹취록을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이것 말고도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이 병합된 재판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의혹을 들여다봤고 지난달부터 대장동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가장 마지막으로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달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죠. 오늘 법원이 시험 후속 절차를 모두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시험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 입시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전형 문제지입니다. 시험 이틀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시험 시간 전에 찍은 논술 답안지와 수험표도 인터넷에 나돌았습니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수험생 30명에게 1시간이나 먼저 문제지를 배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지를 다시 회수하긴 했지만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2시 55분쯤에 일단 시험지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뭐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제지도 없었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취소 소송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수험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지 배부 뒤 인쇄 상태와 매수를 확인하게 해 수험생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문제에 노출됐고 감독관들은 시험지 회수 뒤 수험생들의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한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시험만이 시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다른 방안도 가능한지 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초유의 시험 효력 정지 사태에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연대 하나만 했고 수능도 안 봐서 저는 이거 없으면 끝나요.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주체는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지원자만 10,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오늘 효력 정지 판결로 올해 입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의원 외에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가 이들의 공천에도 개입한 게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여론조사 조작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박 지사를 데려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이 명 씨입니다. 명 씨와 김진태 강원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박 지사와 김 지사의 공통점, 명 씨가 이들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박 지사와 김 지사는 정당하게 공천을 받았다며 명 씨의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단지 과시한 것에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한 120쪽짜리 PPT에서도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여러 명 거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중이던 여론조사 조작 수사를 창원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계속 올려갖고. 네. 애초 정치자금법에 국한됐던 수사 범위가 정치권 전반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 구속심사에서 재판부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산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도 대외 환경도 뒤숭숭한 상황에서 주가 방어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선 또 다른 주력 산업이 악재를 맞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한다는 소식에 배터리 업계가 크게 출렁인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며 어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앞으로 1년 내에 분할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가를 부양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좀 삼성전자의 위기론 자체를 더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가치 방어에 나선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크게 오른 반면 2차 전지, 배터리주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배터리 제조사의 주가가 10% 안팎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의 근거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비난해왔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e mandate for electric cars on day one. 배터리 업계는 당장 보조금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IRA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마련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불안이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